오후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영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마이크로 잠깐 나오세요. 오전에 안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왜 못 나오셨죠? 원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국민이 보시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네. 실체적 진실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후라도 나오신 건 잘하신 일인데 예. 그거를 그러면 오전에 국정감사를 중계를 보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게 언제 바뀐 거예요? 저희 이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전화가 왔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가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런 심정이 돼 갖고 나왔습니다. 쌍방울에서 별로 얘기된 게 없어요 오전에. 저한테는 진술회유, 뭐 연어 파티, 뭐 이런 얘기만 주로 나왔지. 쌍방울 회사에 대한 건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갑자기 생겼다고 또 툭 튀어나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조배수 의원님,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안 나왔다가 오후에 갑자기 나온다고 하니 이유를 물어보고 선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조배수 의원이 지금 위원장입니까? 다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나온 건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박상용 검사님께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증인 국회에서 이제 요청을 한 부분이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검사실에서 들어갔을 때 500만 불에 대해서 목적 자체를 제가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제가 알고 있는 점과 국회에서 저를 증인으로 요청한 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다르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관련된 건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냈는데 오전에 뭐 주변에서 나가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 뭐 실드 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엄영수 전 쌍방울 아닙니다. 회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엄영수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엄용수. 선서를 마쳤습니다. 장동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 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를 변호하거나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탄핵 아니라 어떠한 징계든 형사처벌이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되어 있는지가 이 사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된 것이고, 결국 오늘 이화영 증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왔던 이화영 증인의 진술을 국민들 앞에서 그저 똑같이 보여주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님이 계속 제 의견. 자, 제가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아까 청문회 시작 모두 발언 때 증인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 질의 신문 과정 속에서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하실 경우에는 잠깐 제가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화영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청문회 모두 발언 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세요.
이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이화영 증인, 네, 네, 발언하세요. 장동혁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가 제가 입건 기소돼 갖고 조사받던 시기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기는 2023년 1월 17일 날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하다가 체포대에 들어오고 난 그때, 그러니까 제가 구속돼 갖고 2024년 1월 27일까지 조사받고 재판받던 기간과 김성태 씨가 체포돼 들어와서 조사받고 한 기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게 달라진 결정적 사유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체포돼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 수사로 바뀝니다. 저희들이 무수히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회 가깝게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던 내용이 거의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제 사건의 본질하고 한참 벗어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슨 정치 검찰의 전리품처럼 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서로가 이 전리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옆자리에 있는 신명석 국장을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압박을 받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사건건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사 진행 지금 자체도 방해하고 있어요. 자,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 혼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국민들은 그것이 진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덮이잖아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공정하게 양쪽 입장을 이러다가 교체해 주세요. 퇴장당하실 수 있습니다. 퇴장하라면 하세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탄핵 청문회 대상의 주요 인물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이 수원지검 사건의 주인 검사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뭐가 두려운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왜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죠?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받은 이화영 증인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불려나간 것 같습니까, 검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나온 후부터 그들이 김성태 씨가 아마 2023년 1월 17일 날 체포되어 왔을 텐데, 그로부터 2023년 2월 3월은 아마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와 그쪽이 모여 있었고 그쪽에 어떤 상황이 좀 정리되니까 4월부터 저를 이제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4월, 5월, 6월은 거의 지금 저기 보니까 112일인데 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거의 매일 불러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나갑니다. 네. 일요일도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110일에, 이거는 9월부터가 아니에요. 그 1월부터 110일에나 불려나갑니다. 110일에를 하루에 10시간씩 조사받았다고 치니까 1110시간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을 검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할 권리가 있는 거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러다 대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입을 다 맞추고 나니까 다시 불러서 입을 맞추게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넷을 한꺼번에 불러낸 적이 있습니까? 저기 지금 적시되어 있는 저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넷을 불러서 여러 번 대지를 했고요.
또 대지를 하지 않고 조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같이 있었던 적도 불렀던 적도 있었고요. 특히 조서를 쓰지 않는 적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불러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창고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진술 세미나를 하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저와 김성태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방용철을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안부슬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측 변호인을 또 단독으로 만나게 하고 그런 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공범들을 불러서 같은 자리에서 진술 세미나를 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3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시간 아니면 9시간씩이라고 해도 999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동안을 불러서 회유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위협하고 협박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상용 검사를 헌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간에 나간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시 김성태 1시 11분, 방영청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 복귀 시간 11시 1분 다 똑같아요. 1313호. 저기는 어디입니까? 박상영 의원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나 법무부는 함께 불러서 연합파티 술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른 흔적이 나왔어요.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떡하니 똑같은 시간에 부르고 똑같은 시간에 들여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 저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불어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뭐 비방록에도 일부 적어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상태에서 모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네, 하나는 그것은 검사의 직권을 넘어선 범죄 행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가족을 혹시 데려다 주겠다 이러면서 회유한 적도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을 면담을 시키겠다고 검찰청에 불러서 면담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만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계속 거부해서 안 나왔고요.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아들이요. 또 같이 구속되어져 있었던 신명석 국장을 1대1로 면담시켜주겠다 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또 신명석 국장의 구속 상태를 해제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또 다른 지인들도 1대1로 밖에서 들어와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변호사분들이 김성태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고 설득을 하면서 검찰 편을 들고 김성태 말을 듣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나한테 피고인 이화영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회유한 정황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자를 보내서 변호사를 오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에게 주거 침입 등등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는 등등 협박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쫓아냈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서모 변호사가 저를 위해서 검찰청에 왔는데 그 시간이 쫓겨가지고 선임계 같은 절차가 좀 미비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 참관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고성이 오가면서 못하게 했었고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현직 교도관이 그런 박 검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껴가지고 교도관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용철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가지고 온 문건을 밖에서 들어온 쌍방울 직원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검사가 용인해 주니까 교도관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계속 항의를 하다가 박 검사하고 아주 큰 소리로 대판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